그래서 3심에서 뒤집었어요. 이게 제 자랑 같긴 한데 뭐 자랑이에요, 자랑.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진 걸 3심에서 뒤집는 건요 3%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비토지신탁 상품에서 수분양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실제로 수행한 사례인데 1심에서 패소를 해요, 신탁회사가. 그 다음에 2심에서도 신탁회사가 패소를 해요. 그 다음에 3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사건을 맡았어요, 3심에서. 1심하고 2심 사건 기록을 보니까 1심하고 2심 때 신탁회사를 대리한 변호사님들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질 때 지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지면은 억울하진 않잖아요. 근데 1심 때랑 2심 때 한 주장을 보면요 전혀 신탁의 법리를 하지 않고 신탁의 법리를 모르고 한 주장들이세요. 말이 되는 주장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신탁의 법리를 모르시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1심하고 2심에서 아주 그냥 손쉽게 재판부가 기각을 한 거죠. 신탁회사 패소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심 때 야 질 때 지더라도 한번 새롭게 주장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기존 주장을 다 무시하고요 제가 새롭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3심에서 뒤집었어요. 이게 제 자랑 같긴 한데 뭐 자랑이에요, 자랑.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진 걸 3심에서 뒤집는 건요 3%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만 다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사 사건들이 1심하고 2심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연달아 신탁회사가 다 뒤집어요. 그 판결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1심에서 또는 2심에서 신탁회사를 이기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비토지 신탁, 그게 뭐 담보 신탁이든 처분 신탁이든 분양관리 신탁이든 이런 비토지 신탁 상품에서 신탁회사가 설령 분양대금을 자기 명의로 이체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게 이게 대법원에 지금 확고한 판을 내고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탁 법리에도 맞아요. 물론 이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법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애초에 비토지 신탁 상품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그런 분양광고에 명시하게끔 행정적인 지도가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 일반인이 비토지 신탁인지 토지 신탁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줘야 됩니다. 이 상품이 안전할까요? 물어보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토지 신탁 상품은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비토지 신탁 상품이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잘 돼가지고 피 받고 다시 높게 되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토지 신탁 상품은 잘못되면 수분양자가 중간에서 붕 뜹니다. 구제를 못 받아요. 토지 신탁은 그래도 안전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비토지 신탁 상품은 수분양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까? 요거를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비토지 신탁 상품은요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또는 분양관리 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인데 담보신탁이든 분양관리 신탁이든 요거는요 토지 신탁이 아니라 비토지 신탁 상품이에요. 신탁 재산인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을 담보 목적으로 수탁받는 거지 내가 이걸 수탁받아서 적극적인 사업 주체로 신탁회사가 분양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신탁 계약이 아니에요. 원래 위탁자가 사업 주체고 건축주고 분양자고 도급인이니까 분양대금을 위탁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의 대출, 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위탁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정말 사업비로 쓰는지 임의로 유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돈을 위탁자 네가 받지 말고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서 자금 집행의 통제를 받아 이거예요. 신탁회사가 그 돈을 갖고 뭐 사업한 게 아니에요. 그냥 ATM기 같이 돈만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이때 돈 받은 거는 수탁자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뭐다? 자금관리대리 사무 계약에 따라서 그냥 위임 계약이에요. 이건 민법상. 위임인, 수임인이 있는 거예요. 수임인으로서 받은 돈인 거예요. 이게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볼게요. 신탁이 되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신탁회사, 즉 수탁자 거잖아요. 근데 위탁자는 어떻게
이 물건을 매도를 합니까? 자기 소유 물건도 아닌데. 여러분 민법에 보면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게 있어서요. 즉 본인이 지금 당장은 내 게 아니지만 남의 권리를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그걸 모르죠. 뭐 신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한 몸뚱아리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타워팰리스의 아파트나 어떤 뭐 건물을 하나도 소유한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타워팰리스 101호를 매도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잔금 치를 때 그때 내가 그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니까요. 사기도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타인 권리 매매라는 걸 알고 사신 거예요. 비토지 신탁 상품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된 물건, 즉 수탁자의 소유, 신탁회사의 소유인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대법원 판결을 승소하고 쓴 논문이 있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라고 하는 이제 논문집이 있는데 2013년에 제가 쓴 논문입니다. 제 44집인데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라고 쓴 논문이 있는데, 이게 나름 신탁하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좀 깊게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논문을 좀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이제 학술 사이트에 가시면 제 논문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터넷 사이트에 보시면 자료실에도 제 논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직접 논문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해당 메일 주소로 제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한 수분양자들이 1심하고 2심에서 다 이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논리들이 있어요. 그 논리들을 어떻게 깼냐라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때 그분들이 펼친 논리가 뭐냐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이중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신탁회사, 수탁자는 부동산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도 수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안 주면 최소한 부동산이라도 주던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 수분양자는 지금 돈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돈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납부한 돈은 신탁회사에 있죠. 심지어 부동산도 신탁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재산을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1심하고 2심에서는 먹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신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즉 담보신탁계약이나 분양관리 신탁계약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은 뭡니까?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이 아니에요. 신탁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니까요. 토지신탁은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분양자잖아요. 매도인이니까 그걸 처분해서 처분대금으로 분양대금을 받은 건데,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누구예요? 위탁자가 처분했다니까요. 위탁자가 타인권리 매매로 처분한 거고,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뭐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원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어요. 뭐 위탁자가 불법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신탁회사가 불법행위 한 적은 없죠. 그냥 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보유한 거고, 분양대금은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에 따라 보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부동산도 갖고 있고 지금 돈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수분양자와 분양자, 즉 위탁자 사이에 매매계약 관계가 청산된 건 맞아요. 근데 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3자 사이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에 의한 청구를 했어요. 위탁자가 신탁회사, 수탁자한테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 그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겠다는데, 위탁자가 애초에 그 권리가 없습니다. 즉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탁재산의 이중적인 보유랑 통하는 거예요. 신탁재산을 이중적으로 보유했다 그러면 위탁자가 그 권리가 생기는데, 신탁재산을 이중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위탁자가 수탁자, 즉 신탁회사한테 그 돈을 청구하려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 청구가 허용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신금 청구를 했는데 신탁재산의 이중적인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추신금 청구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1, 2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가지고 수분양자를 이기게 했던 그 논거들이거든요. 그 논거들을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다 하나하나 다 깼던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아요. 비토지 신탁 상품에서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조금 여담이지만 야 이게 수분양자가 너무 불리한 판결 아니야? 맞아요. 수분양자한테 안 좋은 판결인데 이거 조금 넓게 보시면 만약에 수분양자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면요. 아까 말한 수분양자는 위탁자의 채권자잖아요. 그럼 위탁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탁회사에 있는 돈을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되지를 않아요. 물론 매매계약 해제를 해가지고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억울한 수분양자인 건 맞는데 아까 말한 위탁자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공사비를 못 받은 하청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공업체들. 그쪽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쪽도 이런 식으로 돈을 빼가면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